그거에도 질문이.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학번 출신이고 지금 현재는 기자 6년차 뉴스핌에서 일하고 있는 임성봉이라고 합니다. 진로 생각을 할 때 당시에 문학에 되게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국문학과를 꼭 가서 문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학교 선택을 할 때는 저희 학교가 일단 외국인 인프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는 점도 있었고, 또 저희 학교 교수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시던 교수님께서도 다들 열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연구 활동이 정말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연구실에 불이 안 꺼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저희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문학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소설이랑 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시 창작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현대문학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그 시나 소설 같은 걸 쓸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대학에 와서 배워보니까 더 많은 게 보이기도 하고, 인문학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거,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소설 그리고 시 창작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학교 벤치에 앉아서도 종이 하나 들고서 펜 하나 들고서 정말 열심히 시도 쓰고, 그때 당시에 시 창작 담당하시던 교수님께서 정말 냉철하게 비판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제가 김지아 시인의 시에 굉장히 심취했었는데 오마주 한 시를 썼는데 교수님이 대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너무 재밌었고, 시키는 게 아닌데도 저 스스로 정말 열심히 시 쓰고 소설 쓰고 했었고, 수필도 많이 썼고요. 저는 사실 손정욱 교수님 수업을 거의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들었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어요. 글 쓰셨나요? 빈방. 기억나요. 빈방이라는 키워드도 있었고, 교수님이 창문이라는 키워드를 주고서 작문을 하라고 시켰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수업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때 빈방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쓰는 학생도 있었고, 거기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뭐 전등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이 왜 있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전 논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금요일에는 수업을 안 듣지만 저는 금요일 오전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논술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이제 구사일 교수님께서 당시에 담당하고 계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사실 금요일에 강의 잡는 게 싫으셨을 텐데도 잡았고 10명 정도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첨삭을 많이 해주셨어요. 서론은 어떻게 써야 된다,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된다, 너가 썼던 글에 글감이 부족하다라던가 굉장히 꼼꼼하게 첨삭을 많이 해주셨고, 그때 썼던 논술 실력이 사실 지금 기자가 돼서도 많이.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학생 때 여행을 더 좀 격렬하게 정말 열심히 돈 아까워하지 말고 다녀볼 걸. 제가 당시에 학교에서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거기 학교에서 전액으로 보내줬어요.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요. 좀 진부할 수도 있지만 역시 도전해야 된다. 도전이다. 내가 학생 때였다면은 소설 공모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걸. 아니면 하다못해 창업이라도 한번 해볼 걸. 대학생 때는 제가 뭐 잃을 것도 없었는데 왜 난 그런 것도 안 해봤을까? 너무 공부만 열심히 했나? 아니면 학부서 활동만 너무 열심히 했나? 돌아간다면 소설도 정말 열심히 써서 여기저기 등단하기 위한 노력도 한번 해봤을 것 같고, 아니면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좀 모아가지고 창업 활동을 한번 해봤을 수도 있겠다. 실패해도 잃을 게 없는 게 또 대학생이니까. 일단 기자라는 직업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기자는 사실 세상이라던가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국문과라는 학업 특성이 일단은 인문학이 한 분야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소설이나 시나 이런 데서 배웠던 것들이 글을 쓰는 데서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취재 활동이라던가 사람을 사귀는 거라던가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 내 어떤 지향점, 방향성, 이런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국어를 좀 되게 못하는 성격이었고 국어를 많이 피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인데, 전공 필수만 들었는데도 거의 저는 맞춤법이든 어떤 점에 있어서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에서는 보통은 토익이 800점이나 900점 이상이어야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리고 한국 언어 능력 시험도 있어요. 보는 회사가 있고 안 보는 회사가 있지만 보통은 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토익, 한국 언어 능력 시험, 그 다음은 논술과 시사상식인데,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수학처럼 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창의력으로 사고하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느냐라는 점이라서 학원을 다녀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고시원을 들어갔어요. 매일 신문 2-3개씩 읽으면서 시사상식 공부하고, 논술 시험은 사실 구사희 교수님한테 배웠던 걸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많이 실력을 늘렸고, 기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간 끈기 있고 근성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면접관 역할을 좀 맡아달라 하고서 카페나 이런 데서 답변 같은 거를 많이 준비하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토익이라는 거는 일정 점수가 넘으면 되는 거고, 한국어 언어 능력 시험도 몇 등급이 넘으면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데, 논술 전형에서는 내가 떨어져도 어떤 내 글에 어떤 점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 뭘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손종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소설가도 너무 되고 싶고 기자도 너무 되고 싶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소설가는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나는 추천하고 싶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너는 고민해야 되고, 소설가가 됐다가 기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기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 그러면은 소설가가 되는 것보다 기자가 돼서 좀 더 한번 세상에 부딪혀보자. 그리고 부딪혀보고 많은 걸 경험한 뒤에 더 나이가 들어서 소설을 쓰면은 더 현실감 있고 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간 것도 있죠. 아, 교수님 제가 짧게. 연락을 많이 못 드렸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교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발전기금 한 뭉탱이 들고 인사드리고 꼭 가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재 기자 6년 차인데 거의 대부분 5년을 저는 사회부에 있었어요. 사회부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경무부서라서 다들 피하는 부서인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또 사회에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사회 약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사회부에 있을 때는 저희가 흔히 아는 사건, 사고 현장을 정말 열심히 다녔고, 그 사회적인 약자를 찾고 발굴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도 많이 썼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이나 펀드, 채권, 그 자본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기자들은 여러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를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봐서는 한국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주식 관련 연구소라던가 이런 데 연구원들을 취재하고 해외 자료나 이런 것도 뒤져보면서 독자들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증권부에서 국문학과지만 증권부를 다 할 수 있는 게, 가면 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도 하고 또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은 기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거의 제약 없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증권부를 처음 갔을 때 저는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펀드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채권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센터장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저 과외 공부 좀 시켜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센터장이면 사실 거의 1분 1초가 돈인 사람인데 기꺼이 그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난 이런 전공이니까 이런 분야에 가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자는 하기 나름인 거라서 아침 7시쯤에 보고를 올려요. 내가 오늘 뭘 취재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리면은 팀장, 차장, 부장이 거쳐서 보고가 올라가고, 편집회의에서 이 기사는 이런 방향으로 취재를 하라고 지시해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자라고 방향을 정해서 다시 역순으로 해서 기자한테 지시가 내려와요. 취재 활동을 하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3시에서 4시 정도면은 마감을 해요. 마감 시간대까지 기사를 올리고 나면은 그거를 팀장, 차장 또 부장이 기사를 봐서 부족한 점은 뭔지, 이 부분을 더 보충 취재를 얼른 해라, 이걸 이제 데스킹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편집부에 기사가 넘어가면은 편집 기자들이 기사 타이틀을 달아요. 제목을 달고 오탈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그거를 지면에 배치를 해서 신문이 인쇄가 되는 거고요. 뉴스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언론에다가 기사를 파는 곳이에요. 빨리 기사를 써야 되는 특성이 있고,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스킨 과정을 빨리 거친 다음에 빨리 기사를 출고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 인터넷에서 보는 거나 신문에서 보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자가 되는 게 목표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정말로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목표가, 저는 졸업할 때 꼭 성공해서 학교에 기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통 크게 한 100억 정도 기부하면서 50억 정도는 우리 과 후배들 장학금으로 좀 해주시고요. 이 50억은 학생회관 옆에 뭐 조그맣게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희 학과를 와서 정말 너무 만족하는 학교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는 학교 생활 너무 즐겁게 했고 다시 선택하라도 저는 사실 이 학교 올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국문과를 나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실용학문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아직도 인문학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커요. 인문학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학문이고 코딩을 했으면 더 취업이 쉽겠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닌 거예요. 실용학문을 배웠든 인문학을 배웠든 내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키웠느냐가 기술이고 힘인 거지. 절대 전공이 나의 모든 걸 결정해 취업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전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취업 시장에서 나의 전공을 좋게 평가할 리는 없거든요. 교수님들이 정말로 열정도 많으시고 연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문학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국어에 관심이 있다면은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진짜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노력에 따라서는 장학금도 정말 받으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국문과라고 해서 내가 꼭 문학만 배우고 시만 배우고 국어만 배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이랑 융합을 해가지고 이 학생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의 인프라 이런 게 걱정된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시면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